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페이지 126페이지 주시면 8번의 이음새입니다. 여러분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이어붙일 수밖에 없어요. 자, 사실은 우리 모든 건물은 이어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죠. 자, 그래서 그 이음새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사실 이음새가 굉장히 종류도 많고 부르는 명칭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자, 8번의 이음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걸 조인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조인트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신축이음이에요. 자, 이걸 신축 줄눈이라고도 하지만 영문으로는 이걸 뭐라고 읽냐면 익스펜션 조인트라고 읽어요. 익스펜션 조인트.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익스펜션 조인트가 어디냐면 여러분 다리와 다리 사이, 우리가 지나갈 때 덜크닥닥닥 거리는 거죠. 이 다리는 여러분 지금 하나로 보이지만 이 다리는요 따로 여러 개 나눠서 움직여야 돼요. 왜? 여러분 기본적으로 산에 우리 구름다리라고 하는 거 있죠. 저쪽에 사람이 오면 출렁출렁 거리는 거죠. 여러분 다리가 이렇게 맨날 움직이면, 어떤 차량이 지나가면서 계속 움직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위험하겠죠. 그래서 다리는요 이렇게 구간 별도로 있어야 돼. 이런 줄은 여러분 익스펜션, 신축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신축이음을 두는 목적이, 우리 이유 목적이 있죠. 그걸 먼저 알아두세요. 왜 해야 되는지. 첫 번째, 온도 변화에 의한 콘크리트 수축 팽창. 자, 온도에 의한 신축과 수축을 어느 정도 흡수해 줘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동치마. 여러분 부동치마 방지죠. 부동치마가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 번째, 나오는 얘기가 적재하중, 이동하중. 자, 무슨 어떠한 하중에 의해서 하중이 발생됩니다. 그럼 하중을, 이 어떤 균열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죠. 균열 최소화. 또 하중에서 여러분 서로 따로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런 것을 여러분 흡수시키기 위해서 주는 게 여러분 신축이음들이에요. 그래서 신축을 두는 위치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공이음이에요. 자, 이것도 시공줄눈이라고 하는데, 자, 흔히 우리가 이것을 영문으로 이렇게 씁니다. 시공 컨스트럭션 조인트라고요. 컨스트럭션 조인트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시공이음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사를 하다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음을 두는 위치가 있어요.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시공이음은 다른 말로 이어붙기, 막요 끊어치기,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시공이음을 두는 위치가 있습니다. 자, 두는 위치 전에 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첫 번째, 전단이기 최소인 곳에서 하고 인곳에서 해야 돼요. 두 번째, 그 이음의 단면적이, 그 이음을 할 때 그 단면적이 최소되게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1번에 보면 시공이음입니다. 전단지 가장 최소인 곳에서 이음 단면적이 최소가 되게 한다. 결론은 제가 이거 두 개를 나눈 거죠. 자, 그래서 기둥은 보호 바닥판 또는 기초 윗면에서 수평을 하고, 세 번째, 보호 바닥판을 경과를 이불 부분에 수직을 한다. 자, 이걸 여러분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정리하면 쉬워져요. 자, 어떤 정리를 두냐. 여러분 수직부재가 있어요. 이 수직부재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기둥과 또는 벽이 있어요. 자, 얘들은요 그 시공이음, 즉 끊어치기, 이어치기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평으로 합니다. 수평으로. 슬라브 위나 또는 보호 위에서 수평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수평부재가 있어요. 대표적인 수평부재가, 자, 보라든지 또는 슬라브가 있는 거죠. 얘는요, 자, 어디서 잘라면 여러분 경관 또는 스판의 중앙에서, 자, 수직으로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각 보호의 정중앙에서, 자, 자르라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공이음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캔틸레버. 자,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 네민보라고도 합니다. 이 네민보는 절대 시공이음 금지입니다.
그러면 요게 안 된다는 얘기는, 금지된다는 얘기는 이어붙기 끊어치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 균열 유도줄눈인데, 균열 유도줄눈. 과거에는 우리가 이것을 흔히 수축줄눈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균열 유도줄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표면을 잘라줘요. 그래서 자, 자르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라줘요. 이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 보통 3m 정도로 잘라줘요. 그래서 완전히 자르는 게 아니라 표면을 자르면 얘는 뭐가 되냐면 균열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네 번째 여러분 작업줄눈입니다. 자, 작업줄눈. 이 작업줄눈은 영문으로 콜드 조인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요, 제가 콘크리트를 요 거푸집에 자, 부었어요. 부었는데 처음에 이만큼 부었는데 깜빡 잊고 이것을 제가 한 7, 8시간 후에, 그러니까 아침에 이거 해놓고 거의 끝날 때쯤만 발견한 거, 여기 안 했네. 그러면 여기는 이미 굳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 부었을 때 이 콘크리트와 다시 부은, 즉 한 7, 8시간 후에 부은 이 콘크리트는요, 우리 눈에는 붙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이 부분이 먼저 균열이 가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작업줄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와요.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8페이지 128페이지. 네 번째, 콘크리트 부어놓은 후 수시간 경과한 다음 다시 콘크리트를 부어넣었을 때 생기는 비계획적인 줄눈,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얘는 비계획적인 겁니다. 계획적인 건 전부 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자르는데, 얘는 비계획적 인 줄눈이 바로 작업줄눈이에요. 그래서 자, 보시면 되고, 5번 딜레이 조인트입니다. 지연줄눈 또는 딜레이 조인트예요. 자, 이건 어떨 때냐면, 이 슬라브가 굉장히 길어요. 이론상으로는 보통 100m 이상 이렇게 길 때, 100m 이상 길어요. 길 때 이 슬라브를 한꺼번에 타설하면 안 돼요. 결론은 이러니까 어느 일정한 부위를, 이 부분을 나중에 타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미 다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 부분만 나중에 하는 거죠. 이러면 이 부분에서 신축 팽창을 이 부분에서 흡수해 주는 거죠. 균열도 안 가고. 이게 바로 여러분 지연 또는 딜레이 조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줄렌 폭은 보통 0.9에서 보통 요 폭은 0.6에서 보통 0.9m 정도는 나중에 타설하는 거죠. 약 1m 정도, 그 정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에 관련된 얘기는 쭉 한번 보시면 큰 문제는 없는데,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30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 번째, 콘크리트의 중성화. 콘크리트의 중성화입니다. 여러분, 이 콘크리트의 중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콘크리트가 알카리성을 잃어버리는 성질을 여러분 중성화가 진행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폐하, 자, 즉 산도, 그렇죠? 얼마나 산이 또는 얼마나 알카리가 있는지 측정하는 게 여러분 농도가 폐하 농도인데, 자, 1에서부터 14까지가 있어요. 자, 이게 강산성이고 이게 강알카리성입니다. 자, 우리가 순수한 7이 중성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막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요, 폐하 농도 10이에요. 이게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그래서 강알카리가 되는 거죠. 이래서 철근이 녹이 슬지 않습니다. 즉 산소 쪽으로 가면 녹이 슬고 알카리 쪽으로 가면 녹이 안 슬어요. 문제는 자, 이 폐하 농도가 10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자,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문제는 얼마만큼 진행이 됐냐라고 물어볼 때 하는 시험이 뭐냐면 페놀프탈레인 이용해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스프레이통에 넣고 얘를 뿌려봐요. 스프레이통에 넣고 여러분 콘크리트에 뿌려보면 색깔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홍적색이라든지 빨간색 또는
적색, 그러니까 자주색 이런 색으로 변하면 아직 알카리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혹시 무색, 색깔 변화가 없잖아요. 콘크리트색 그대로면 이미 중성이 됐어요. 중성화가 돼버렸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콘크리트는 여러분 강도 안 떨어져요. 그럼 누가 문제냐? 철근이 문제죠. 왜? 결론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철근이 녹슬는 걸 방지하는데 얘가 알칼리성이 없다는 얘기는 즉 산성화돼 간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산성화돼 가니까 철근의 녹을 방지를 못하니까 녹이 슬어서 철근이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래서 자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러면 중성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원인이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균열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균열이 가장 큰 원인. 자, 그래서 여러분 콘크리트의 중성화 원인 볼까요? 물시멘트가 클 때. 여러분 물시멘트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 강도는 작고 균열은 커지는 거죠. 맞잖아요. 탄산가스의 농도가 클 때, 그러니까 오염이 많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멘트 분발도가 클 때, 여러분 시멘트의 분발도가 크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균열이 잘 가요. 수하열 반응이 빨라서. 자,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으면 여러분 강도는 커지지만 균열이 많이 가는 거죠. 습도가 낮아. 습도가 낮으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균열이 많이 가요. 얘 때문에 그러죠. 강도 낮고. 경량골재. 경량골재는 여러분 단단한 바위가, 그러니까 단단한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자, 이 경량골재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경량 콘크리트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이 강도가 작기 때문에 균열이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혼합 시멘트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성의 원인 물어볼 땐 요 균열 갖고 해석 다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콘크리트의 중성화된 얘기까지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요. 저는 어디로 넘어가요? 철골 구조로 넘어가요. 페이지 139페이지. 제 5장 철골 구조예요. 뼈대를 철로 만들었다고 해서 철골 구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여기서 장단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페이지 140페이지는 강제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꼭 철골만 뿐만이 아니라 철근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재 네 번째 강제의 특성입니다. 강제의 특성, 철의 특성인데 철근도 철골도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온도가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비례 한계점, 탄성 한계점, 상위 항복점, 하위 항복점, 경화 개시점. 자, 그래서 하위 항복 또는 항복 종지점, 하위 항복점 또는 항복 종지점.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대로 최대 강도점, 파괴 강도점. 재수가 없으면 이 순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자 변형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힘을 하는 거죠. 응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이런 순서가 있다는 것 좀 봐주십시오. 자, 다음에 여러분 페이지 141페이지 온도에 대한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 철은 불에 탄다 안 탄다? 탄다. 그래서 141페이지 보면 온도에 대한 특성. 특성에서 보실래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철의 온도가 500에서 600도씨가 넘어갑니다. 500에서 600도씨가 넘어가면 철이 가지고 있는 강도가 엄청나게 줄어요. 그래서 그 강도가 보통 2분의 1에서 약 3분의 1 정도로 강도가 저하되는 거죠. 줄어들어요. 다음에 자 900도씨를 넘어서요. 900도씨를 넘어서면 철이 가지고 있는 강도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강도가 전혀 없다. 아예 없어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페이지 143페이지 보면 네 번째 강제의 표시법이 나옵니다. 이런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암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약자로 돼 있어요. 자, 페이지 143페이지. 네 번째 강제의 표시법. 여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 강제 재질 표시 기호가 있죠. 표시 기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봐요. SS 또 SM 그다음에 SPS 그다음에 SPRS SR 그다음에 TMPC TMCP 이런 철들이 있어요. 자, 이 철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아셔야 돼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은 여러분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 이게. 자, SM. 자, M이 여러분 마리인이라는 뜻인데 이게 용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용접이 잘 되는 용접 구조용이라는 뜻이에요. 자, 강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SS죠. 근데 SM은 자동차라든지 여러분 배, 선박 만들 때 철판만 필요하죠. 얘는 특히 용접이 잘 되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SM 같은 겁니다. 자, SPS는요. 자, 일반 구조용 탄소 강판인데 일반 구조용 탄소 강판. 그래서 간혹가다 야 이게 무슨 뜻이냐 틀린 거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건 어차피 많이 바꾸질 못하니까 요 셋 중에 하나가 바꿀 거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SPSR은 일반 구조용 각형 강판입니다. 그 다음에 TMCP는요 온도 제어 아변 강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요 세 가지 특히 요 두 가지는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페이지 144페이지 보시면 다섯 번째 공장의 가공입니다. 여러분 콘크리트는 공장에서 가공했다는 표현 절대 안 나오죠. 근데 이 형광들은 철골은 대부분 공장에서 만들어서 오는 게 훨씬 정확하고 좋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만드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장 가공 순서는 꼭 좀 잘 보셔야 돼요. 아직 시험 문제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자, 얘는요 처음에 원척도를 작성합니다. 원척도는 원래 크기예요. 그래서 1:1 크기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맞는지 이걸 본을 떠 어디에다가 그림을 그려고 종이에다 그림 그린 다음에 이거 철판에다 본을 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변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변형을 한번 확인합니다. 변형 바로잡기. 다음에 자 금을 그어요. 철판에다 금매김이 여러분 금을 긋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르기 위해서는 금을 그려야 되는 거죠. 다음에 절단 및 가공. 다음에 나오는 게 구멍 뚫기. 구멍을 뚫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가짜로 조립합니다. 그 다음에 리벳이라든지 볼트로 조립을 한 다음에 리벳을 해도 되고 여러분 볼트 같은 거 있죠. 볼트로 조립을 한 다음에 자 검사를 해서 자 농막이칠을 해서 자 이제 운반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여러분 원척도라고 잊지 마세요. 원척도.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거 금, 절, 구, 가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절구가 금으로 만들어졌나 봐. 금절구가 아셨죠? 쉽게 해서 여러분 원척도 보고 맨 앞에 보고 그 다음에 금절구가 그 안에서 금절구가 이 순서만 찾으세요.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페이지 145페이지 보면 제3절 접합법이 나옵니다. 접합법. 철거래 접합법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리벳,
두 번째 볼트, 세 번째 고장력 볼트, 네 번째 용접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네 가지 방식을 꼭 정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뭐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145페이지 보면 제3절 접합법. 자, 접합법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여러분 뭐예요? 리벳. 리벳이라고요. 여러분 리벳 우리 페이지 146페이지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리벳이 있죠. 가장 많이 쓰는 거 여러분 둥근머리 리벳이에요. 일반형 또는 둥근머리 리벳. 어때요? 저렇게 생긴 거죠. 자, 이 리벳과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 리벳은요 가열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여러분 지금 가열합니다. 그래서 이 리벳에 가열의 온도가 있어요. 보통 800도에서 보통 1000도씨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900에서 1000도씨에도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최저 온도는요 600도씨 이상이 되어야 돼요. 자, 요즘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이렇게 가열할 자체가 그만큼 어려워요. 작업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교재 네 번째 보면 리벳의 배치가 나와요. 리벳 배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정렬 배치와 엄모 배치가 있어요. 그래서 정렬 배치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일정한 형태로 정렬이 된 거죠. 이게 정렬 배치. 자, 또 하나는 엄모 배치는 이게 여러분 엄모 배치가 돼요. 자, 그러면 정렬 배치는 여러분 제가 시공하기가 좋아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튼튼합니다. 좀 알아두십시오. 다음에 이제 리벳 접합 시 사용되는 용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꼭 이게 리벳만 쓰는 게 아니라 볼트에서도 이런 개념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이런 철판을 리벳으로 접합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여러분 덧댄판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이런 모양을 가진 덧댄판을 댑니다. 덧판이라고 하죠. 자, 영문으로 이걸 필러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상관없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자, 그런데 얘는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어때? 자, 이렇게 선을 그어서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여러분 구멍을 뚫어서 리벳이나 볼트로 조립을 해버리면 이 판과 이 판이 어때요? 이 각도를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접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얘기 좀 하자고요. 여러분 요 선 있죠? 요 선이 게이지 라인이에요. 그러면 이 라인과 라인 사이 간격을 게이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게이지 라인이야. 그러면 게이지 라인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리벳을 박는 위치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얘가 리벳을 박는 위치예요. 그러면 얘는 최소는 한 열에 2개 이상 박아야 되고 최대는 한 열에 6개 이하로 해줘야 돼요.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흔히 간격이라고 합니다. 영문으로 피치라는 표현을 써요. 피치. 다음에 그러면 너 여기서부터 여기도 뭐라고 돼요? 이것도 간격 피치가 돼요. 피치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하는 게이지 라인과 요 끝단과의 거리를 여러분 연단거리라고 합니다. 연단거리. 다음에
이 모서리부터 처음 시작되는 게이지 라인, 즉 여기와 여기 또는 여기와 여기 이 간격을 여러분 이 간격들을 클리어런스라고 얘기합니다. 클리어런스. 클리어런스인데 이 클리어런스는 두는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 딱 붙으면 내가 작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볼트나 너트를 조이기 힘들고 또 너무 딱 붙으면 제가 리벳을 망치질 해야 하는데 망치자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간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이 간격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147 페이지 보면 표가 하나 있어요. 최소 간격과 표준 간격이 있죠. 그래서 최소 간격이 있고 표준 간격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최소 간격은 2.5D 이상. 여기서 여러분 D는 뭐예요? 지름이란 뜻이에요. 뭐의 지름? 여기에 쓰는 리벳이라든지 볼트의 지름을 얘기하는 거고 표준은요 4D 이상이에요. 자, 지름의 4배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죠. 다음에 연단거리가 있습니다. 자, 이 연단거리도 최소 연단거리와 최대 연단거리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 뭐 인장축 합축인데 자 보실까요? 여러분 최소 연단거리와 최대 연단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최소 연단거리는 2.5D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대는요 12T 또는 자 15cm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셨죠? 자, 문제는 여기서 T는 뭐냐면 요 부재의 두께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조건들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요 판 이름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덧댄 판. 자, 이것을 영문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필러라고 합니다. 필러. 자, 이 필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두께가 되면 6mm 이상의 두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최소 두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 좀 더 볼까요? 하나 더 보면 여러분 6번에 보면 그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립은 뭐냐면 제가 접합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는 거죠. 이 접합하려는 부재의 총 두께가 그립이에요. 자, 그래서 그립인데 우리 교재도 그립해서 사진 나와 있죠. 이 그립은 최소 어떻게 하냐면 5D 이하로 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요만큼을 접합을 할 거야. 이게 두 장이 세든 야 그러면 너 접합할 때 여기에 쓰는 리벳에 또는 볼트의 지름은 내가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지름 아니면 이 리벳 가지고 얼마만큼 두께의 철판을 내가 접합할 수 있냐?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분명히 지름이 있을 거야. 이 지름의 몇 배? 5배까지는 여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름의 5배까지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리벳이 20mm짜리면 요 접합하는 것은 20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100mm. 즉 100mm까지는 접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리벳은 기본적으로 구멍을 뚫어야 돼요. 구멍. 그래서 그 구멍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페이지 147 페이지 보면 자, 구멍 뚫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리벳 지름에 따른 리벳 구멍 지름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건 몇 mm를 기준이냐면 20mm를 기준이에요. 20mm. 그래서 20mm 미만일 때와 20mm 이상일 때는 얘기가 달라요. 자, 20mm 미만은 지름에다가 얘는 1mm를 더 크게 뚫고 20mm 넘어서면 1.5mm를 더 크게 뚫어줘야 돼요. 왜요? 여러분 철은 모든 물질은 마찬가지예요. 열에 닿으면
팽창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철도 여러분 팽창합니다. 그래서 자 20mm짜리를 20mm 구멍 뚫면요 안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름에다가 20mm보다 작아지면 1mm를 더 여유분 두고 커지면 1.5mm를 여유를 두라는 얘기가 바로 우리 교재 페이지 147페이지 자 여러분 하단편에 있는 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알아두시고 다음에 이제 볼트 접합으로 넘어가요. 페이지 148페이지 접합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볼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이 볼트는 무조건 풀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풀려. 여러분 풀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접합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4개의 접합 방법 중에서 가장 접합력이 떨어진 게 바로 볼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볼트는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게 있죠. 첫 번째 여러분 뭘 써요? 와샤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49페이지 보면 여러분 스프링 와샤라고 해서 여러분 링 모양으로 된 거 있죠. 와샤를 써요. 자 어떤 분 스프링 와샤 와샤 중에 그래도 스프링 와샤가 가장 그래도 효과가 좋죠. 와샤입니다. 요걸 사용하는 거죠. 자 와샤를 쓰면 안 풀려. 그래서 여러분 잘 풀리는 것들 보면 볼트나 너트 끼우기 전에 꼭 저 링 와샤를 끼우죠. 그러면 안 풀려요. 두 번째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 볼트나 또는 너트를 용접을 해버려요. 그러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또 하나는요 너트를 2개를 껴요. 이중 너트를 사용합니다. 자 얘는 가장 무식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콘크리트 확 부어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럼 콘크리트가 타설하면 이거 풀리겠냐고 안 풀리지. 이런 방법이 여러분 볼트 자 풀리면 방지 대책입니다. 문제는 자 여러분 방금 얘기한 갑자기 우리 리벳도 구멍을 뚫었지만 볼트도 구멍을 뚫어야 접합이 돼요. 자 그래서 요 구멍 뚫기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구멍 뚫기인데 자 이쪽에 좀 볼게요. 이 볼트는 무조건 지름에다가 0.5mm 이하로 뚫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뚫어서 주로 얘는요 어느 용도로 쓰냐면 가조립 임시 조립용으로밖에 사용이 안 돼요. 왜 그런다고요? 풀려서. 그러면 정말 힘으로 받는 것은 절대 이 상태는 안 돼요. 그런데 알아두십시오. 만약에 지름에다가 0.2mm 정도 뚫었잖아요. 이 정도 뚫면 모든 구조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 이거하고 이거 차이점이 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정도 뚫어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구멍에 자 어떤 철판에 이렇게 있어서 구멍 뚫으면요 제가 요걸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볼트를 집어넣으면 쭉 들어가. 그런데 0.2mm 정도 더 여유를 뚫어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면 안 들어가. 얘는 돌려야 들어가. 이 볼트를 돌려야, 그러니까 0.2mm 정도 더 여분을 주면 얘는 쭉 안 들어가고 돌려야 들어가고 0.5mm 하면 그냥 볼트가 쭉 들어가. 그럼 쭉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분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움직임이 생기는 거고 얘는 돌려야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분이 없으니까 얘는 안 풀리고 얘는 여분이 있으니까 풀린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여러분 꼭 정리를 부탁을 좀 드리고 자 여러분 고정력 볼트는 다음 시간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